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7월 10일 오늘도 의뢰인들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올라온 여러가지 음주운전 관련 뉴스 소개하고 오늘 행정심판 재결 날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사례들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먼저 카페 글 한번 보죠. 자, 깡서비님 글 한번 볼게요. 과거 2016년도에 면허 취소를 한번 당했고요. 또 한 번 적발되셨대요. 기존 이력 포함해서 유예차, 윤창호법 적용돼서 가중처벌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적발되시는지가 안 써있네요. 언제 적발되는지가 써있어야 제가 윤창호법이 적용되는지가 알 수가 있는데 2019년 6월 25일 이후에 한 번 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걸린 거하고 2019년 6월 25일 이후에 걸린 게 있다면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고 만약에 6월 25일 전에 걸렸다면은 윤창호법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적용이 날짜가 안 써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6월 25일 이후라고 한다면 적용이 된다. 적용이 된다. 그리고 벌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건데 상당히 높은 벌금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선처를 좀 기대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네요. 자, 여기까지 깡서비님 판단 드렸고요. 다음 분 포스트 1233님 작년 9월에 음주로 면허정지 2번 두 번이 적발됐어요. 벌점 초과로 취소 그렇죠. 면허정지 100점, 면허정지 100점, 200점으로 벌점 초과 취소란 얘기 같네요. 벌금을 150, 200 두 번 냈습니다. 그 당시 시간이 안 되어서 사회봉사를 못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사회봉사를 하면 납부한 벌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건 좀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자, 내가 일단 벌금을 냈어. 그 벌금을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벌금은 일단 국가에 내면은 내 돈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국가에 벌금 내는 순간 내 돈이 아닙니다. 국가에 벌금 내고 나서 정직재판 청구를 한다든가 사회봉사 신청을 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냈기 때문에 그걸 돌려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낸 돈은 돌려받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국가에 낸 돈은 돌려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저도 세금 많이 내봤는데 세금이 잘못 내가지고 몇백만 원이 더 청구가 됐어요. 이거를 지금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경정 청구라고 하는데 저희 세무사님이 2년째 노력하고 있어요. 나오긴 나옵니다. 언젠가 나오는 건 맞아요. 저희가 정당한 거거든요. 이거는 수령하는 거는 정당하게 돌려받는 게 맞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올해 나올 것 같아요. 몇백만 원 되지도 않는 건데 국가가 돈 한 번 가져가면 안 줘요. 진짜 안 줘요. 그게 정당한 거거든요. 제가 받는 게 돌려받는 게 정당한 거라도 안 주는데 벌금 일단 내버리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JM님 2010 언제예요? 2018년도 5월이군요. 그때 안타깝게도 이제 행정심판을 하고 이제 소송까지 하셨는데 저하고 법무사님이 애를 썼지만 구제가 안 됐다고 하시네요. 참 죄송하고요. 근데 오늘도 또 이제 그 사례가 많이 나왔으니까 사실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거 뭐 제가 이 미약한 힘으로 다 구제를 시켜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JM님 오랜만에 인사 주셨고 면허를 이제 다시 취득을 했다. 기쁘다. 그때 수고 많이 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이제 구제가 안 되는 분들도 모두 다 행정사에는 항상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만큼 노력을 한다는 건 아시니까. 물론 저희도 클레임이 있어요. 근데 그 클레임률이 1%가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제 오해에서 많이 비롯되고 오해를 제가 풀어드리면 대부분 풀려요. 그거 외에 진짜 너무나 열받는다. 뭐 이런 사례가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저희도 뭐 암만 삼성 같은 대기업도 항상 클레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클레임이 있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기 때문에 비록 구제가 안 되더라도 저희한테 1년 후라도 고맙다고 다시 찾아와갖고 인사해 줄 수 있다는 의뢰인들이 있다는 거 이것이 저희의 기쁨입니다. 언제든지 와서 인사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제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면 항상 알려드리니까 사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드리니까 언제든지 구제가 되든 안 되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시 뉴스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뉴스가 좀 많습니다. 자, 오늘 연합뉴스 건데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충북대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갔어요. 이 혐의로 기소가 돼서 교수님이 국립대 교수죠. 충북대니까 국립대 교수님이 원래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2심에서 항소심이죠. 여기서 징역형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글쎄요. 이 교수님이 항소심을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검찰에서 이거 벌금형은 너무 부당하다. 한 번 더 하자 해서 이 항소를 건 것 같아요. 검찰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징역이 나왔죠. 이처럼 1심에서 벌금이 나와도 2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검찰이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검사가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분은 징역형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 교수님 못합니다. 이거는 그만두셔야 돼요.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해집니다. 금고 이상의 형벌이거든요. 벌금까지는 괜찮아요. 벌금까지는 괜찮은데 집행유예부터는 공무원 못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분은 이제 교수님 말고 다른 직업을 찾아보셔야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런 사건 갖고는 별로 뒤집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좀 지켜봐야겠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자, 이 뉴스를 소개하는 이유는요. 1심에서 벌금 받아서 좋다고 할 게 아니에요. 검사가 다시 걸 수 있습니다. 이게 항상 위험성이 있는 거고, 특히 공무원분들은 1심에서 벌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2심까지 가면은 징역으로 뒤집히는 경우도 있다. 요거 생각하라고 뉴스 소개해드린 겁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광주에서 차량을 몰수라고 해요. 몰수. 차량을 압수한 사건이 처음 일어났어요. 광주에서는 첫 사례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례가 없었다면은 첫 사례라고 합니까? 지금 2007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운전자를 구속을 하고 너무 많이 저지르니까 차까지 내놔 해서 차까지 뺏는 겁니다. 이거를 몰수라고 하는데 차량을 몰수하는 경우가 광주에서 처음 발생했다. 그만큼 이례적인 사례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례가 있어서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 차량 몰수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교통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대리운전 비용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리운전이 이제 뭐 많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윤창호법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대리운전 100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업소의 경우 기사 한 사람이 하루에 5콜, 6콜을 받아 운행하면 평균 10에서 12만 원 정도의 대리운전비를 벌고 있으나 여기에서 식사 한 끼와 이동교통비 등으로 2만 원 가량이 지출된다고 한다. 따라서 하루 약 8에서 10만 원 정도를 벌게 된다. 이 가운데 20%를 또 콜비로 납부를 해야 돼요. 실제로 보는 하루 일당은 6에서 8만 원. 이렇게 25일 일하면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물론 부업으로 하기에는 괜찮죠. 근데 이거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적은 금액일 수도 있죠. 자, 이래서 너무 빡빡하다라고 이제 써 있고, 이 콜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뛰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 같아요. 일단은 이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리운전의 일상을 좀 아셔야 대리운전비를 줄 때에도 이분들 고생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흔쾌히 주는 거지 너무 비싸요. 이렇게 이제 뭐 흥정할 때도 있으니까요. 물론 대리운전비가 너무 그 바가지 씌우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대가 안 맞거나 아예 그냥 지역 자체가 오지인 경우에는 대리운전비를 바가지 씌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없어져야겠죠. 그래야 음주운전을 안 하게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은 한번 보시라고 일단 드렸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재결 일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제 되신 분들 사례들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직 저희 디자이너가 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름만 가려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윤창호법 생겨도 구제될 분은 구제됩니다. 윤창호법은 처벌을 세게 때리겠다는 거지 구제를 안 시켜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구제를 될 만한 분들은 윤창호법과 관련 없이 구제를 받는다. 왜? 지금 구제된 사례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나온 사례들입니다. 윤창호법 한다고 구제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만든 제도기 때문에 구제 제도라는 것도 국가가 그 구제 제도를 유지를 하지 않으면 유명무실 하거든요. 그러면 제도를 뭐하러 유지를 합니까? 그래서 일정한 구제율을 국가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구제를 시켜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만 대상이 돼야겠죠. 사람을 막 차로 때려 죽였는데 구제 시켜주겠습니까?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살 말고 경미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 분들만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구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7월 10일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곧 시작이 된답니다. 그리고 또 침수 지역 또 많이 또 침수가 이어질 것 같은데 여담이지만 제가 예전에 기자할 때 그 우면산인가요, 서울에 거기 그 홍수 났을 때 취재를 한번 갔다 왔는데 저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렇게 저지대에서 사시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도 뭐 집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저희도 연탄 떼던 집이어서 뭐 저는 부자여서 그런 걸 몰랐다라 그런 게 아니라 저지대에 계신 거는 처음 봐서 아무튼 홍수 피해 잘 대비하시고 즐겁게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자,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